수익의 문을 열어주는 비밀번호 4848. 지금부터 시장의 핫 종목들의 살 때와 팔 때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타이밍 저격수 김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핫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미반도체의 상승 기세가 정말 매섭습니다. 이번 주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하면서 주목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대만의 TSMC가 AI 동맹을 맺으면서 한미반도체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됐고요. 이로써 이달 8일 날 이 고가 부근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주주가 자사주 매입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자사주 소각 계획까지 발표를 하면서 주주들,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제 신뢰까지 얻게 된 점은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꼬리표처럼 따라온 고평가 논란 속에서도 한미 반도체의 질주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 그동안 김호영 대표님께서는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할지 참 궁금한데 한미 반도체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투자자 의견 바로 확인해 보죠. 하나, 둘, 셋. 네, 바이 들어주셨는데 너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너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사시라는 것보다는 한미반도체와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종목들을 또 후속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AI 반도체 시장 올해도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을 유지를 할 거고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집중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국내 파운드리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이 HBM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하이닉스를 쫓아가는 후발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더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동반 성장하면서 마켓 볼륨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따라서 한미반도체가 많이 올랐지만 이러한 셀 바이에서의 굳이 고르자면 저는 바이를 택하면서 좀 더 우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SK 하이닉스의 삼성전자, 마이크론까지 뛰어들면서 HBM 시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후속주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한미반도체 뒤를 이을 HBM 후속주 전해주시죠. 저는 HPSP를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요즘 핫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한미반도체가 12.27%의 지분율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PSP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약 40%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 자체는 반도체 업황 때문에 좀 축소가 됐지만 그래도 다른 반도체 기업들보다는 실적이 호실적으로 나왔고요. 또 이 실적을 기반으로 봤을 때 HPSP는 다른 뭐 반도체 장비주들도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많이 오른 반면에 아직 덜 올랐다 생각이 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후반에 한미 반도체를 따라서 많이 급등을 하고는 했는데요. 아직 AI 반도체 시장의 열기 식지 않았고 끝날 것 같았던 장비주의 흐름들 새로운 발주로 인해서 또 상승을 보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핫 종목 만나볼까요? 두 번째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이 작년 4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연속 어닝 쇼크를 기록한 한국전력이 올해는 적자에서 벗어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전망들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또 한국전력은 대표적인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지난 4분기 호실적 바탕으로 최근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4분기 영업이익 1조 8,800억 원가량 나왔고 지난 23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 4분기에는 영업 손실이 10조 8,200억 원이었는데 이에 대비해서 흑자 전환한 것은 물론 증권가가 추정한 영업이익이 1조 900억 원 정도였는데 이 수치마저도 크게 웃돌았던 수치였습니다. 네. 일단 전기료 인상 그리고 발전 연료 단가 하락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전력 주가는 최근 한 달간 20% 이상 상승했지만 여전히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더없이 좋은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매도 기회일까요? 김호영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죠. 하나, 둘, 셋. 네, 바이 들어주셨는데 매수 기회로 좀 봐도 될까요? 더없이 좋다고 하기엔 좀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도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한전의 수익성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 전력 도매 가격, S&P라고 부르는 이 단가가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연료비가 좀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한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을 그동안 짓눌렀었던 부분을 좀 해소를 했는데요. 이 S&P라고 하는 것은 한전이 민간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더해서 원전 이용률이 사용한 것, 이것도 한전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겠고요. 이 전기료 인상 등의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한전의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있다는 점,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라는 점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네, 한국전력에 대한 의견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만나볼 세 번째 종목은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불기둥을 뿜으면서 고공비행을 펼쳤습니다. 사상 최고가 행진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 역시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기서 김우영 대표님의 투자 의견 바로 확인해보죠.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바이를 들어주셨는데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매수해도 되는 건가요? 역시 좀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신고가를 냈고 또 최근은 3일 동안에 상승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 부담이 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조정 구간을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되겠는데 지난 1월 달에 이 필살기에서 기관 매수 탑픽 종목으로 제가 꼽아드렸던 종목이 한화 네.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각도 저는 마찬가지이고요. 이번 상승은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정부의 세액 공제 혜택 이것이 호재가 되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 조정 구간 이후에도 좀 더 꾸준한 상승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출 지원 확대 개정안 국회 통과 기대감 속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방산주가 동반 강세를 펼쳤습니다. 포트에 방산주를 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우영 대표님의 탑픽이 있다면 공개해 주시죠. 방산주에서 제가 탑픽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 현대로템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방산주이면서 철도 관련주로 방산 그리고 그러니까 전쟁 이후의 복구 관련 사업까지 모두 진행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정부가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이제 방위 산업 분야를 신설을 하면서 관련 기업들에게 세제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적적인 면에서 더 도움을 또 줄 거고요. 지난해 폴란드 수출 계약건이 국내 제도인 수은법 때문에 올해로 밀리면서 지난해에는 좀 어닝 실망, 실적 실망을 좀 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에는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해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필살기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도 만나볼까요? 바로 쇼박스입니다. 영화 파묘가 개봉 직후부터 흥행몰이를 이어가자 배급사인 쇼박스를 중심으로 영화 관련주가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동안 OTT에 밀려서 영화 관련주가 소외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저도 영화관을 생각보다 자주 가진 못했거든요. 대표님이 최근에 영화관 언제 가셨나요? 바로 지난주에 네. 혼자 가서 파묘를 보고 왔습니다. 혼자 보셨어요? 공포 영화는 혼자 봐야 또 재미가 있죠. 다음에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쁜 와중에도 파묘까지 챙겨 보시는 걸 보니까 정말 인기를 실감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흥행 가도를 달리는 파묘를 등에 업고 쇼박스 주가 역시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은 매수 적기일지 매도 적기일지 김우영 대표님의 투자 의견 바로 확인해 보죠. 하나, 둘, 셋. 네, 혼자 보셔서 그런지 바이를 들어주셨네요.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네. 봤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는데 근데 이런 영화 한 편이 주가를 또 좌지우지할 만한 재료는 되지는 못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흥행을 했었어도 단발적인 상승 흐름에만 이제 이슈로 작용을 했는데요. 네. 더군다나 최근에는 OTT 시장에 밀려서 영화 산업 관련주들이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시각이 큽니다. 하지만 시대에 맞춰서 다양한 방향으로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끔 쇼박스와 같은 배급사들도 다양한 방법을 찾고 이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한다면 지금 일단 주가 자체가 너무 바닥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닥권 주가에서는 최소한 탈출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호영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You thought nothing could surprise you. You
thought you'd seen everything, but you never saw me coming. All eyes on me, ready or not.